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하나요? 오늘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도구죠. 테이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테이프. 애틀레틱 테이핑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왜냐면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쓰죠.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서로의 개인 경험 그리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한번 네,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쵸. 아, 테이프 진짜 너무 다양하게 써서 지금 왜냐면 저 사무실에 테이프로 다 도배돼 있어요. 사무실에 뭐 붙일 때 벽에 뭐 붙일 때도 아틀레틱 테이프 쓰고, 왜냐면 이게 패브릭이라서 안 남잖아요. 거의 맞아요. 마스킹 테이프처럼. 그래서 오만 대 다 쓴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뭐 그런데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테이핑이 정말 창의력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정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게 테이핑이거든요. 그게 완전 맞죠. 굳이 연구에서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A라는 사람한테는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게 테이핑이기 때문에 뭔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테이프 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라이 하는 사람의 텐션, 물론 저희가 교과서에 배운 대로 할 수 있지만 진짜 상황 따라서 이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테이프라는 게 단지 그 기능적으로 증명된 부분 말고도 이 심적인 서포트나 감각적인 서포트 이런 것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이게 개발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테이핑을 배웠을 때,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정답이 뭘까를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발목 테이핑하고 손목 테이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방금 이제 저희가 말했던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창의력이 정말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술이어서 굳이 정답을 굳이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테이프는 일시적으로 서포트를 주는 거잖아요. 뭐 근육이건 아니면 인대건 그 조인트건 그 패브릭을 더함으로써 그 조직에 좀 더 이제 스트렝스를 하게, 좀 감각적으로든 아니면 구조적으로든 힘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런 개념 혹은 그 원리만 생각한다면 타이핑을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테이프는 보통 그 인대 위를 가거나 근육 위를 가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나토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그렇죠. 그거는 생각보다 기본적인 아나토미 지식은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써야 되죠. 막 쓰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포트 역할을 위해서 이제 테이핑을 쓰기도 하지만, 또는 뭐 정말 다양한 테이프가 있잖아요. 테이프 종류가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가장 많이 썼던 테이핑이 혹시 뭐였는지,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떤 테이핑을 가장 많이 쓰셨던 것 같으세요? 어떤 테이핑 뭐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테이핑 종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장 많이 했던 테이핑. 종류로 치면은 그 하얀색 C테이프를 제일 많이 썼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한 테이프가 아무래도 앵클 테이프, 발목 테이프인 것 같고, 그만큼 발목 인저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발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얀색 Y 테이프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썼던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 종류로 말했을 때는 파워플렉스,
쭈구리를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조금 덜 단단하면서 좀 덜 단단하지만 어쨌든 서포트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부분에 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발목도 하얀색 와이트 테이프로 하면은 너무 불편한 감을 호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쭈그리로 하는 테이프도 완전 뭔가 효과를 보였던 적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항상 가방에 챙겨 다니는 것 같고 메인으로는 그리고 또 가위가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얘들은 특히 가위가 필요하기 시작하면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필드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막 엄청 편하진 제 개인적으로는 편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많이 썼던 것 같고 V로 치자면 아까 말했듯이 발목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심플 리스트 손목 감는 거 약간 저 회의적이긴 해요. 손목이 얼마나 과연 물론 좋긴 하지만 화이트 테이프로 손목을 감았을 때 고정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거 두 개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꼽자면 탑3로 하자면 덤 스파이카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덤 스파이카를 진짜 많이 했고 근데 그만큼 처음에 덤 스파이카는 좀 약간 트리키하잖아요. 이 각도 그렇고 그쵸. 각이 진짜 중요한 테이프라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늘기도 하고 좀 더 요령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세 개가 제 지금 생각으로는 제일 많이 한 테이프 아닌가? 네. 신기하게도 저도 똑같습니다. 발목 테이핑, 손목 테이핑, 덤 스파이카. 네. 개웃겨. 그럼 이거 진짜 약간 다들 공감할 수 있겠다. 오. 덤 스파이카랑 비슷하게 쓰였던 게 근데 덤 스파이카가 훨씬 더 많이 빈도수로 보자면 그게 훨씬 더 많이 쓰였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4위로 얘기하면 털프토 테이핑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덤 스파이카가 빈도수로는 그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풋이나 하지 테이프는 필드 나가기 전에 해놔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쵸. 그리고 그 시합 중간에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 발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땀이 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확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하는 걸 좀 꺼리는데 상지는 필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지에 비해 좀 더 뭔가 적용하기가 쉬워서 그런가? 그래서 덤 스파이카는 진짜 그 중간중간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쉽게 그냥 그러니까 인절이라고 부상이라고 보기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살짝 그 뭐라 그러지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부상 정도는 아닌데 살짝 삐끗해서 맞아. 꺾였다. 네, 살짝 꺾여서 맞아. 뭐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프토 테이프를 하셨는데 저는 그 리스트 익스텐션 테이프, 플렉션 테이프 이것도 같은 원리잖아요. 그쵸. 사실 네. 앵커를 붙이고 이제 당겨주는 고정시켜주는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터프토랑 마찬가지로. 근데 리스트에서도 비슷한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서포트가 필요한 애들한테는. 그리고 이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테이핑을 그냥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인 위치, 그러니까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 쓰는 것보다는 어떤 부상이 예상이 되는지를 쓰는 게 그러니까 가장 알맞다기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테이핑을 쓰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리스트 익스텐션 테이프는 저희가 레인지 오브 모션을 어떤 각도에서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맞아. 거니까 그런 것처럼 무조건 손목이 전반적으로 아파요 해서 손목 리스트를 하는 것도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클리니컬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맞죠. 지금까지 AT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테이핑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어퍼로 가게 되는데 손목 그 레디에이션을 고정하기 위해서 심플 리스트를 할 때 테이프를 꼬아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월날 리비에이션을 막고 싶다, 좀 제한을 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 트라이앵글 쪽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가다가 레디얼에서 쭉 오다가 이 TFCC 쪽에서 테이프를 꼬아가지고
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훨씬 그냥 일반 테이프보다 훨씬 더 서포트를 강하게 해주니까 이게 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이 TFCC 통증이 있는 데서 좋았는데 또 다른 AT가 문제점을 제기한 건 뭐였냐면 그게 서큘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너무 타이트하게 가버리면. 왜냐면 일반 테이프보다는 훨씬 더 그쵸. 강도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사항이 있었지만 그 당사자는 엄청 만족했어요. 이 페이션은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좀 어플라이 많이 했던 것 같고 걔는 베이스볼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서포트를 해줬던 테이프가 인상 깊고 또 그냥 테이프 스킬이 아니라 그 테이프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그 라크로스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 무릎에 거의 인대가 남아있지 않은 애가 있었어요. MCL 없고 ACL 없는데 플레이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키플레이어인데 이제 시즌 중에 이제 설저리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걔를 뛰게 하기 위해서 라크로스 AT가 진짜 정말 거의 인대를 만드는 수준으로 테이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한 적이 아니라 경기 때마다. 네. 보통 이제 MCL 뭐 하면은 뭐 엘라스티콘이랑 뭐 와이테이프랑 해가지고 뭐 붙인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겹을 여러 개를 대서 한다. 그리고 그냥 무릎 자체를 거의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인대 만들듯이 AC에 가는 길이랑 뭐 MC에 가는 길이랑 다 붙이고 거기다가 뭐 파워 테이프에다가 루코 테이프 붙이고 그러니까 진짜 5만 가지 테이프를 다 써서 얘 거의 무릎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커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엄청 긴 과정이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느껴졌다 했나? 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테이프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니 테이핑이 쉽지 않은 테이핑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정말 정답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선수의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되는 테이핑인 것 같아서 니 테이핑은.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런 비슷한 이제 선수들이 있었는데 정말 케바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포트를 필요로 하는 애들은 그런 테이핑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한 군데 많이 쓰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움직일 때. 근데 이제 맞죠. 안정성이 있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는 애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뛰는 거고 맞죠. 어떤 애들은 안정성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자기는 불편한 건 싫다. 나는 이렇게까지 많은 테이프를 맞아요. 한 군데에 쓰고 싶지 않다라는 애들은 거절하는 애들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케바케였던 것 같아요. 완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걔 입장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테이프가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경기 중에. 그래서 지금 막 타이트하고 스테이블 하더라도 뛰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또 맞게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게 최대한의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는 것도 다들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테이프이 모두 개인화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맹점을 맞추고 싶은 게 앵클 테이프를 하다 보면 진짜 5만 가지 패션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중간에 이 발 쪽에 앵커를 안 하고 싶어해. 오케이, 인정. 얘는 테이프이 너무 올라오는 걸 싫어해. 맞아요. 양말로 가려지고 싶어해. 그것도 인정.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붙여주는 그 알칭, 하프아치 테이프 하는 걸 원하는 애도 있어. 아닌 애도 있어. 그 다음에 뭐 클로즈 스트립 원하는 애도 있어. 아닌 애도 있어. 막 너무 5만 가지의 그 리퀘스트가 들어오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물론 이걸 목적성을 있어서 얘한테 테이프를 주는 거지만 얘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과연 편안함을 느끼는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게임데이 같은 경우에는 얘의 그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긴장감, 스트레스, 뭐 팀워크, 뭐 코치와의 관계. 근데 그 와중에 테이프이 그게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기능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무릎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좀 걔한테 맞춰지게 그 환자한테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테이핑이 그냥 테이핑을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발목 테이핑, 손목 테이핑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게임 데이라던가 그럴 때는 정말 수많은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서 테이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정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맞아요. 것, 뭐 어떤 모든 스트레스 아니면 그 친구의 현재 스트레스 레벨 아니면 그 선수의 민감도 그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거에서 약간 이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발목 테이프를 받는 사람한테만 받는 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스킬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맞는 타입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생기고. 네. 그래서 그냥 뭐 연습 때는 아무 때나 뭐 휘뚜루마뚜루 하더라도 게임 날은 꼭 헤드한테 받겠다. 게임 날은 꼭 이 스페셜한 AT한테 받겠다. 이런 게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테이프 중요하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기능적으로 중요한 거에 더해서 그 플라시보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맞아요. 심리적인 이 서포트 부분이 굉장한 키로를 한다. 테이핑에서는 특히. 예, 그걸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건 저는 그냥 멘탈 서포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능적으로 중요하지. 근데 아시잖아요. C테이프는 1시간 30분이면 늘어나서 이걸 흐물흐물해지고, 물론 그 신발 하나 더 신는 그게 있지만 브레이스가 심각한 경우 추천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이게 주는 그런 어떤 뭔가 기분적인 심리적인 맞아요. 측면이 확실히 심리적인 게 있는 확실히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 있는 게 이제 테이핑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테이핑이 뭐였냐면 그 AC 조인트 테이핑이었어요. 저한테는.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이거 루코로 하는 거? 루코로 하는 거. 왜냐면 하키 팀이랑 일할 때 좀 많이 썼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많이는 안 썼어요. 뭐 풋볼이랑 일할 때도 썼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하키랑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AC 테이핑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하키 트레이너한테 많이 배웠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루코 테이핑이라고 이제 엄청 타이트한 애틀레틱 화이트 테이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텐션이 훨씬 더 강한 이제 테이핑을 써가지고, 맞아요. 거의 늘어나지 그쵸, 않죠. 네. 스트레치가 거의 없고, 그래서 AC 조인트를 이전에 다쳤던 애들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하지 않는 애들이 플레이를 하기 전에 하게 되는 테이핑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루코 테이프인데, 루코 테이프를 아치 테이프를 위해서 썼을 때도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제가 그걸 계속 쓰고 있고, AC 조인트도 쓰고 있고, 아치 테이핑을 루코 테이프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생각보다 애들의 반응이 좋아요.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치 테이프를 보통 플랫 핏을 갖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플렉서블, 그러니까 펑셔널 플랫 핏을 갖고 있는 애들만 쓰일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걔네들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최근에 또 찾았던 거는 그 한 육상 선수가 최근에 티비얼리스 인테리어 텐더나이티스가 있었어요. 텐던에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해했어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직 그 테이핑이 페인을 줄였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리앱을 메인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페인이 줄어들고 이제 러닝을 시작하면서 테이핑을 루코 테이프로 이제 아치를 올리는 테이핑을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도 확실히 이제 반응이 좋았고, 확실히 페인이 줄어들었다. 러닝을 할 때 테이핑이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를.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것도 새로 맞아. 네, 새로 알게 된 테이핑이었어요, 저한테는. 맞아. 진짜 하지, 특히 이제 티비얼리스 인테리어 같이 그런 돌씨랑 관련된 이런 머슬들, 그리고 또 막 이런 발목 앵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진짜 발 밑바닥부터 발가락, 엄지발가락 각도, 그다음에 뭐 이제 플렉서블한 뭐 다른 핏이 어떻게 스프레드 되냐, 체중을 봤을 때 이런 것까지 다 너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시도해봐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해봐도 어떤 게 영향을 줄지 모르고, 그래서 테이프를 그냥 이렇게 서포트용이나 아니면 그렇게 기능용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도움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어떤 게 도움될지 몰라요.
네, 루크 테이프가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환자들한테도. 오직 그 플래피 환자뿐만 아니라 그 텐더나이티스 이슈가 있는 티비알리스 인테리어 텐더나이티스가 있는 환자한테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테이핑의 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루코테이프 네. 맞아. 저 루코테이프를 제대로 많이 써본 적이 진짜 그 뭐지 AC랑 그 뭐야 아니 뭐지 이거 이거 이름 뭐죠? 텐던 파텔라 텐던 네. 이 테이프 할 때 그거 말고는 크게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둘 다 흔한 테이프이 아니어서 루코테이프 그냥 앉아만 있는 경우가 파다한데 전 좀 다양하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문은 가장 쓸모없는 아니면은 이 테이핑은 쓰기에는 뭔가 효과적이라고 말하기 애매하다라는 테이핑이 있을까요? 진짜 정말 뻥안치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이 바디 파트의 테이프이 궁금하다 해서 많이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이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 앞에 아무거나 붙여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토마토 김치 하면 토마토 김치 나오고 수박 김치 하면 수박 김치 나오고 저는 테이프도 마찬가지 같아요. 바디 파트 넣어서 테이핑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5만 가지 테이프 다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신박하다고 느꼈던 테이프이자 이거는 이 투자 대비 가치가 있나 생각했던 테이프 중에 하나가 신스플린트 테이프. 그러니까 정강이 통증 페인인데 그게 이제 정강을 좀 더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스플린이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타이트니스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다른 스트럭처들이 땡기면서 생기는 그런 페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루코 테이프나 다른 테이프로 다시 이제 정강이를 재위치시켜주고 그걸 다시 감는. 근데 이 테이프에 보면서 신박하다 했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걸 커버업 하려면 이 종아리 전체를 다 돌려서 이제 감아놔야 돼요. 이 테이프를 스테빌라이즈 하기 위해서 안정되게 붙이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려면 종아리를 다 감싸야 되고 종아리가 이 뛰는 선수들한테는 가장 많이 부피가 변하는 부위인데 일단 이게 잘 붙어있는지도 의심스러웠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통증이 가라앉나 그것도 의심스러웠고 이게 정말 적합한 방법일까 얘한테. 그러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이날 가장 아팠을 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근데 신스플린트 어렵다. 이 테이프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얘한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쓸모없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식의 개입이 들어가는 게 테이프보다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테이프였어요. 저도 그 테이프 개 많이 들어가요. 붙이면서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소모되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 신스플린트 테이핑을 할 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아리를 다 감싸면 확실히 불편한 감도 있으니까 딱 그러니까 종아리 뒤쪽 그 카프 머슬을 덮지 않는 그 앞쪽만 테이핑을 해서 하는 테이핑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신스플린트 관련해서 되게 이것도 인상 깊었다고 하면 인상 깊은 건데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새로운 방법이 테이핑하는 새로운 방법이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있잖아요. 그 나무 막대기 팝시클 그 나무 막대기를 그 텅프레서 텅프레서 그거를 미디얼 그 티비아 미디얼 에리아에다가 놓고 똑같은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신스플린트 테이핑을 Y 테이프로. 그래서 그 텅프레서가 조금 더 압박을 그 주변에 줘가지고 그 프레셔를 릴리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게 영구적으로 이제 뭐 이펙티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근데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그거를 신스플린트? 팝시클 애들이 말하는 게 팝시클 해달라고 팝시클 테이핑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귀여워. 아 저도 그걸 보면서 그 테이핑 하는 걸 보면서 물어봤거든요. 그 AT한테. 근데 저게 효과가 있어요? 네.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도 애들이 효과가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있는 거지. 그럼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방식의 신스플린트 테이핑이었어요. 새롭긴 하네요. 오, 해보고 싶다. 음. 그럼 또 다른 어떤, 이건 좀 약간 뭐, 신스플린트 관련된 거였고, 어떤 테이프이 좀, 이거 유용할까? 이런 고민 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네지오 테이핑이 뭔가 애매하다라고 쓸모 없다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애매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그 KT 테이프죠. 그게 왜냐면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KT 테이프이 나온 이후로 연구들이 많이 나왔지만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근데 맞죠. 핫토픽이죠, 언제나. 제가 키네시오 테이핑을 쓸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선수들이 원할 때 아니면은 선수들이 이전에 맞지. KT 테이프를 썼는데 결과가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쓰는 선수들한테는 아무 말 않고 그래 너 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허리 통증이나 그 손목 통증 있는 애들은 저 같은 경우에 가끔 써요. 특히나 허리 통증은. 네. 그게 어떤 이론적으로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몇몇 애들은 통증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한 애들도 있어서 그런 통증을 줄이는데 쓸 때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이죠. 네. 저는 그거 생각했는데 방금 그 허리 통증 있잖아요. 네. 그거에 가장 그 포인트 되는 그 KT 테이프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레퍼셉션 때문인데 그 테이프이 붙어 있음으로써 그 스킨에 자극을 줘서 그 코어, 그러니까 걔네가 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활성화되게. 맞아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허리 같은 게 더 그런 게 사실 그쵸 포스처잖아요. 사실은 허리 통증이 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처에 대한 이건데 그래서 허리 통증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게 테이프 붙어 있으면서 얘네가 더 자각을 하는 거죠. 이 근육들을 써야 하는 이 존재의 위치 이런 것들을. 특히 허리는 사실 저희가 많이 까먹는 액티베이션이 덜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손목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통증 영향이 있지. 그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도 연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최근 키네시오 테이핑 관련해서 고유수용성 감각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우리의 뇌가 우리 몸을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테이핑을 붙임으로써.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이내믹 밸런스. 그러니까 동적 균형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적 균형이 뭐예요? 다이내믹 밸런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미 서블럭세이션이나 디슬로케이션 숄더를 갖고 있는 애들이 리앱을 하고 있어요. 리앱을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까지는 부족하다.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페인이 있다. 그런 애들한테는 한번 키네지오 테이프를 붙여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래서 안정성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다이나믹 밸런스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쓸모 없다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네. 저는 키네시오 테이프 한 군데만 써요.
키네시오 테이프이 효과를 증명해 보인 거는 제 기준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스웰링이에요. 스웰링 확실히 맞아요. 네. 스웰링 컨트롤에 키네시오 테이프만한 게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막 브루즈 수술 끝나고 뭐 엔테리얼 D나 이 미디얼 D에 그 브루즈가 이만큼 돼 있다. 수술 끝나고 뭐 하루 이틀 됐을 때.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문어 다리처럼 키네시오 테이프 잘라서 붙이면 그 문어 다리에만 브루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자면 사실 이 키네시오 테이프는 스킨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텐션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혈액순환이 빨리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스웰링이나 멍 빼는 거나 그런 거에는 이거만한 어떤 좋은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 아니면 사실 말씀하신 거 뭐 플라시보나 고유수용 감각 이런 것들로 쓰긴 쓰지만 저는 다른 부위보다 멍들거나 스웰링에는 무조건이다. 저 웬만하면 샤워할 때도 붙이고 자라고요. 그냥. 네. 맞아요. 샤워할 때도 붙이고 하고 잘 때도 붙이고 있고 왜냐면 그게 거의 스킨처럼 하는 거 역할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스웰링에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웰링 관련해서도 효과가 좋다고 많이 들어왔어서 저도. 진짜 좋아요. 그건 정말 잊고 있었어요. 그 효과를. 키네시오 테이프의 스웰링 레듀스된 효과를. 맞아요. 저는 이제 거의 그 키네시오 테이프 하면 스웰링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하게 쓰이는 게 키네시오 테이프인데 맞아. 그러니까 키네시오 비싸요. 테이프를 비싼 게 제일 문제야.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조금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레이스 그러니까 유독 지금은 또 러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러닝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좀 뭐라 그러지? 남용처럼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목적 없이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정확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한번 키네시오 테이핑에 대해서도 말해보고 싶긴 했어요. 맞아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장에 가서 되게 뜬금없는데 키네시오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뭐 델토이드에 키네시오 테이프 한 줄 딱 붙이고는 있으면 저건 뭘까? 쟤네 AT는 뭐 하는 애일까? 이러면서 서로 막 약간 뒷담화 하잖아요. 약간 저 테이프의 목적은 뭘까? 이러면서 서로 저건 아니지 않을까? 이러면서 약간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사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붙이는 게 중요하죠. 스스로 붙일 때도. 맞아요. 또 비싸기도 하니까 키네시오 테이프. 비싸. 플렉스라고 모르겠어요. 그냥 액세서리를 생각하시면 그냥 액세서리를 붙이는 게 그분 마음 좋다는데 뭐 그러라고 해야지. 그래서 저희 AT 룸에는 없어요. 저희도 없어요. 키네시오 테이프를 돈 주고 구비를 하는 데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높은 클래스의 뭐 AT룸이라면 구비를 하겠지만 돈이 보통은 제가 갔던 뭐 근데 제가 있던 D1 뭐 낮은 레벨의 D1이었지만 D1에는 없었고 보통 테이프를 잘 가져와서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본인이 지불해야 돼. 맞아. 개인이 가져와서 KT 테이프를 해달라는 애들이 유독 많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구비해놓진 않아요. 그거 필요성을 그거 할 바에야 다른 돈으로 다른 걸 더 많이 산다 이런 느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간략하게 얘기해본 테이프 관련된 건데 진짜 테이프 종류도 엄청 많고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야 이쪽 업계에 있으니까 또 이 테이프이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MMO하다 아사모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테이프를 진짜 약간 마술처럼 얘기하잖아요. 약간 붙이면 약간 저는 아직도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사우스에서는 가끔씩 뭐 애가 막 다리 삐어서 오면은 다리 삔 거면 오케이야. 뭐 발목 삔 거면 오케이인데 그냥 뜬금없이 무릎이 아픈데 와서는 테이프 좀 해달래. 그럼 다시 뛸 수 있을 거래. 막 코치가 그랬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너덜너덜한데 애가 여기 테이프를 붙여서 어떻게 다시 뛰게 만드냐고. 네. 그냥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다는 점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교육이 좀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테이핑이기도 하고 지역마다. 테이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테이프를 어느 순간에 어플라이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얘가 예를 들어서 그게 여자 바스켓볼이었는데 발목이 돌아갔어요. 근데 얘가 키 플레이어야. 엄청 중요하는데
돌아갔는데 막 얘는 보통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통증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얘가 쓰러졌을 때 제가 엄청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다행히 그냥 삔 수준인데 좀 바로 스웰링이 올라오는 수준이라 이거 좀 거한 스프레인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냅뒀죠. 코치 입장에서는 얘를 바로 테이프 붙여서 뛰기고 싶은 거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이프 붙여도 애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컨 쿼터에서는 얘를 쉬게 만들고 그동안 이제 뭐 펌프나 그다음에 조금씩 그 약간 최대한 감각을 먼저 익히게 한 다음에 좀 살짝 걷게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좀 통증이 사그러 들고 근데 여전히 좀 심한 레벨이어서 뛰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는데 네. 본인이 너무 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물론 도전적인 입장에서 안 뛰게 하는 게 제일 맞긴 한데 이렇게 팀도 바라고 있고 선수도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고 하면은 뛰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쉬게 하고 하나 쿼터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좀 쩔뚝이긴 했는데 뛰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게 뭐였냐면 얘가 원래 그 스코어러였거든요. 근데 얘가 스코어에 욕심을 안 부리고 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애들이 더 득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지 그래서 못한 오히려 효과네요. 생각지 못한 왜냐면 자기가 이걸 뛰어서 슛이 안 되니까 공을 적재 접수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시스트로 약간 플레이를 해서 그 게임을 결국 이겼다는. 그래서 약간 보면서 와 저게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신기한 경험이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재밌는...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네. 공감합니다. 재밌었어요. 테이프 재밌죠. 한도 끝도 없이 떠들 수 있어요. 온갖 종류 테이프 얘기하면서. 사담이 좀 뭔 얘기하고 싶었냐면 얼마 전에 그 언더그레 그러니까 학부 애들 수업을 다른 교수님이 하는 수업에 이제 제가 그 검사하러 갔어요. 검사 테스트 기말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애들이 검사해가지고 테이프를 막 하는데 애들이 테이프를 엄청 잘 찢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테이프 찢는 게 진짜 한동안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네 테이프 되게 잘 찢네 했는데 들어보니까 테이프 찢는 걸 1시간 시켰대요 교수님이. 그래서 애들이 다 너무 잘 찢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근데 제가 가르칠 때 제가 학부 수업 가르칠 때는 테이프를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가위를 항상 비치했었어요. 왜냐면 얘네는 뭐 AT가 될 것도 아니고 걔네는 이제 그 수업을 선택 과목으로 듣는 거니까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위가 잘 안 되면 그게 찢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결국에 돌아가면 다시 애들 찢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이번에 이 학교의 교수님은 가위를 제공하지조차도 않았대요. 그냥 다 찢으라고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야 그게 근데 사실 키잖아요. 그게 테이핑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쵸. 가장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그래서 추억 돋네 이러면서 봤죠. 테이핑 뜯는 거 그것만 연습했었죠 옛날에 진짜. 근데 그럴만해. 그 가치가 있어 실제로 쓰기에는 실제로 써먹기에는. 그래서 근데 진짜 테이프 수업 애들 좋아하는 게 자기한테 써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왔어요. 아치 테이프 배워서 할머니한테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테이프를 안 떼려고 해서 고생하셨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치 테이프는 진짜 사실 노년인구나 이런 활동력이 줄여든 사람들한테 너무 유용하니까. 맞아요. 서포터 역할로 할 수 있어요. 명절에 가서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니까 너무 좋아하셨다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심플한 테이프 얘기를 해봤네요. 네, 오늘은 가장 많이 썼던 테이핑, 인상 깊었던 테이핑, 어떤 테이핑이 무쓸모 애매했는지, 테이핑. 네 그런 맞아. 얘기를 대략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특히나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추억이 새록새록 있죠. 진짜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물집 잡히게 한 앵클 테이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테이프에 관한 그런 썰들이 많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여기까지. 테이프는 또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럽시다. 재밌으니까. 그러면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